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갈 때 쌀 때 사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파트 할인 분양하고 가격이 살 때 그때 사면 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릴 줄 알면 되겠습니다. 물론 운도 좋아야죠. 지금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습니까? 조용히 지내는 게 최고입니다.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차분하게 지낼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어렵죠. 시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참 안 쉬운 상황이죠. 2025년부터 곡소리도 많이 날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온실안이 와초가 보통의 직장인들이죠. 나가면 개털인데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려 사기꾼들이 그걸 잘 가려냅니다. 직장인으로 퇴직한 이들 몇 억을 지고 나왔는지 대충 그들은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선무당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타인의 입장을 잘 헤아릴 줄 알고 낮은 자세로 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의 돈 쉽게 먹으려고 수작질하는 사기꾼들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되게 대단하게 포장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고 지루하니까 사기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죠. 왜겠습니까? 사기꾼들이 귀를 재밌게 만들어주니까요. 되게 솔깃하게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않은 게 그게 진실인 겁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유튜브 성공학 이런 데다 놀아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자기 자신의 삶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25년 말쯤부터 이제 경매 대란이 시작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집을 살 시기는 2026년 말쯤부터 27년, 28년, 29년 정도까지 그때가 정말로 집을 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요 뭔가 우리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얘기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죠. 그저 버는 쪽 생각만 합니다. 그게 이제 착각인 거고 오해인 거죠. 우리는 돈을 자산을 안 까먹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궁리하고 잘 대비하고 잘 대응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참 사는 게 안 쉽죠.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조용히 지내야 됩니다. KT도 3분의 1을 해고한다고 하고 비정규직 만들고 일 더 빡세게 시키고 언제든 자르고 그러려고 하죠. 쿠팡도 쿠팡 매출이고 외주로 돌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인지 못하게 계층화시켜서 더욱더 개인화되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정신을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2027년이나 28년쯤에 대공황급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꽤 안 좋죠. 꽤 우려스럽습니다. 꽤 염려스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는 각오도 많이 합니다. 나라가 지금 국민을 희생시키고 해먹으려고 하는 수작질을 벌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다 안 좋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 뚜벅뚜벅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요즘은 이상한 사람, 소시오패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불쌍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부탁하는 사람들, 그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또라이들, 거지것은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자기 자신을 대단한 척하는데 최대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책 읽고 마음을 좋게 먹는 게 좋죠.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빚내 집 사고 두 채 세 채를 대출로 갖고 있으면요 인생이 매우 불안해지는 거죠. 공무원들이 월급이 많습니까? 아니면 공기업 다닌다고 되게 연봉을 2억, 3억, 5억씩 받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실질적으로 세금을 제하고 난 이후에 소득이 한 2억 이상쯤 되어야 그래야 10억짜리 부동산 한 5억 정도 대출받아서 사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요 5억씩 7억씩 대출받는 게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는요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저기 유튜브에서 되게 개소리 많이 하죠. 하루에 1시간, 4시간 일하고 뭐 500만원씩, 700만원씩 번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고요. 뭐 디지털 노마드, 뭐 경제적 자유, 뭐 파이어족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개쓰레기들이죠. 그런 놈들의 말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뭐 남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제공해준다. 노후 10억 따박따박 전부 다 개소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달러에 투자를 하면 환차익을 해서 10%를 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돈을 남에게 건네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대려 친구가 없다고 하죠. 눈하고 안 나온답니다. 세상에서 별일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경계하고 남들을 많이 의심하고 되게 외롭게 산답니다. 왜겠습니까? 실수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형하고 만들려고 하는 놈들 그냥 사기꾼입니다. 가짜입니다. 뭐 단체 카톡방에서 오늘의 뭐 유머, 오늘의 좋은 글 이런 거 보내는 놈도 사기꾼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스며들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좀 꼬드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득이 늘어난다고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순식간에 늘어나서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저축을 여전히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하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삶이 절박해지면 유혹에 넘어가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더욱더 우려하고 염려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묻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남항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추운 겨울에 눈 많이 내린 날 이제 밖을 내다보며 청나라 군사들 이제 늠름하고 되게 풍족하게 이렇게 잘 무장되어 있는 청나라 군사들을 보고 또 조선에 추위에 벌벌 떠는 이제 군사들을 봅니다. 민초들요. 청나라 군사들이 바깥을 에워싸고 있는데 대려 있잖아요.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국왕과 신하들이 대려 먼저 무너질 것을 보였죠. 스스로 길을 뚫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킬 것,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챙기다 보니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1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왕과 신하.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지금의 나라 상황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알량한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들, 대감들, 그놈들, 이 청나라에 칸이 온다니까 인조하고 대신들이 불안에 들면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닐 거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정말로 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잡아먹히는 그런 분열 때문에 먼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또라이들이 창궐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